오랜 세월 수많은 명장들의 전략 전술 기초 교재로 쓰인 것이 손자병법이라면 1,400만 주식 투자자들의 기초 교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를 위한 주식 전략 전술의 시작과 끝! 주식병법의 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죠. 적과 아군의 실정을 잘 알고 승산이 있을 때 싸움에 임한다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말인데요. 장마철도 아닌데 오늘도 이 파란 비 내리는 위태로운 주식 계좌에 한숨만 늘어간다면 주식병법 시작하실 때입니다. 매 순간 변동성에 시달리는 개미들을 위한 단 하나의 무기, 이 주식병법과 함께 하신다면 판단력 쑥! 안목 쑥! 아, 좋아요. 자, 주식병법 그 첫 번째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HBM은 차세대에 꼭 필요한 그러한 핵심 부품이다. 투자 과감히 하고 자원도 많고 여기에 무조건 필요한 거예요. 네, 그야말로 무서운 질주죠. 최근 SK하이닉스가 주당 21만 원까지 오르면서 사상 첫 20만 닉스를 넘어서 이제 21만 닉스가 현실화가 됐어요. 네, 21만 닉스가 현실이 되는 SK하이닉스. 이 52주 신고가 경신하기도 했는데 이 52주 신고가 이게 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52주 동안의 가장 높은 주가를 의미하는데 이 52주를 우리가 일일로서 환산을 하자면은 1년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그렇죠. 좋을 것 같습니다. 1년이 52주죠. 예, 예. 그래서 1년 동안 가장 높았던 주가다. 365일도 있고 네. 아니 뭐 1년 주가 이렇게도 네. 할 수 있는데 왜 52주 이렇게 얘기할까요? 입에 365일 신고가주 해보세요. 벌써 안 맞아, 지금. 365일 신고가 이게 안 붙네요. 입에 착착 달라붙잖아요. 52주 신고가. 52주 신고가 착 붙네. 그건 입이 덜 풀려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우. 근데 사실은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주 단위로 우리가 이제 주가를 굉장히 의미 있게 봅니다. 저번 주에 가장 높았던 주가, 낮았던 주가. 그러다 보니까 이 주 단위 표현을 주식에서 많이 해요. 그렇군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주단인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타는 얘기는 이거 반짝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전망이 밝다는 뜻 아닙니까? 네, 더군다나 52주 신고가가 최근에 나왔잖아요. 그만큼 1년 동안의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제 모멘텀 투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투자. 예, 52주 신고가는 그만큼 모멘텀이 동반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사실 저희들 같이 이렇게 불만 보면 뛰어드는 이 불나방파들은 52주 신고가 굉장히 체크 많이 하거든요. 이제 타봐? 불에 한번 타봐? 좋다니까 또 이제. 네, 그렇죠. 네, 탄탄하다니까. 52주 신고가 요거 좀 저희가 개미들이 잘 살펴보는 거 어떨까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52주 신고가는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무조건 살펴봐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살펴본다라는 의미를 사야 된다는 의미로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왜 살펴봐야 되냐? 제가 아까 모멘텀이 동반됐다 그랬잖아요. 즉 투심이 올라왔고 많은 매매자들이 참여를 함으로써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52주 신고가를 살펴보는 이유는 그 이유를 알기 위한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이유를 살펴보건대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주가 상승을 하게 된 배경이 뭐예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엔비디아 주가를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엔비디아 많이 들어봤어요. 네. 엔비디아가 최근에 주가가 무려 1,100불을 갔죠. 와, 아니 요즘 천비디아라고 이렇게 불릴 만큼 완전 너무 뜨겁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뭐 엔비디아 열풍이 대단합니다. 오늘 촬영일 이전 날에도 또 엔비디아 또 올라갔어요. 세상에. 또 올라갔습니다. 있구나.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 엔비디아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가 바로 SK하이닉스예요. 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좀 커플링 현상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동반해서 그냥 같고. 같이 올라가는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조금 이제 수혜를 보고 있다라는 기대감이 많이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 스카이닉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에 어떤 부품을 공급하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HBM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HBM이 뭐냐? 바로 고성능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이 반도체가 AI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인공지능의 핵심 부품이 또 HBM이에요. 예. 그런데 이 인공지능의 시장의 점유율 80%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가 엔비디아란 말이죠. 이야. 그러면 뭐 답이 나왔네요. 네, 거의 독점이잖아요. 그러네. 그럼 이 엔비디아의 HBM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납품하는 기업은 또 어디냐? 그게 SK하이닉스인 거예요. 이야.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SK하이닉스가 21만 원까지 도달하게 됐고 52주 신고가를 좀 쓰게 된 경이다. 근데 이 엔비디아의 상승세가 정말 무서운 게요. 작년 6월에 시총이 1조 달러를 돌파를 했고 올해 2월에 2조 달러를 넘어섰어요. 그런데 지금 2조를 넘어서 3조 달러를 보고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맨날 그 검정 가죽 자켓 입고 나오시는 그분 있잖아요. 그 누구요? 엔비디아 CEO. 빌리진. 엄마. 그건 잭슨 황이고 이분 그 뭐죠? 황영진 씨 말고 아니에요? 예, 이분은 예. 젠슨 황. 젠슨 황. 아, 네, 젠슨 빌리진 황. 이거 아닌가요? 하여간 이분이 세계 억만장자 순위에서 15위는 바로 우리 홍 소장님 아닌가요? 저는 15억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겸손하셔라. 겸손하시네. 예. 네네네. 근데 어쨌든 순위가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네. CEO 많이 순위가. 올라갔죠. 네. 오.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예. 주가의 급등도 이유가 있겠지만 젠슨항 같은 경우는 이 AI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투자 소득도 많아졌고 그럼으로써 지금 재산 가치가 무려 1,000억 달러 정도가 됐다라고 합니다. 1,000억이 아니라 1,000억 달러? 예,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자면은 예. 136조 정도 되는 겁니다. 재산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계에서 15번째 부자의 등극에 성공을 했다. 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시총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엔비디아인 만큼 여기에 이제 AI 반도체 밑거름이 된다는 그 HBM 이 공급을 하는 SK하이닉스 역시 주가 상승세를 보이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걸 이제 제가 배웠습니다. 네. 자, 근데 홍 소장님, 이 HBM이라는 게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면 이 굉장히 고부가 가치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이 HBM의 마진율이 무려 60%예요. 60%. 절반이 넘어요? 네. 많이 남네. 그럼 정말 많이 남죠. 예. 원두가 내가 알기로 한 80% 남는데 그 정도 되는 거죠. 메모리도 많이 남네요. 많이 이야, 남죠. 많이 남네. 예. 그 HBM의 원리를 좀 살펴보자면은 우리가 정통 메모리라고 할 수 있는 D램 아시죠? 네. 우리가 이제 옛날부터 써왔던 PC에 들어간 메모리가 D램이에요. 그 D램을 수직으로 촘촘히 쌓아 올려서 성능을 굉장히 확대한 것. 이게 바로 HBM인데 네. 어떻게 보면은 HBM이 고성능 메모리다 보니까 AI의 핵심 부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AI 같은 경우는 많은 메모리를 필요하거든요. 그럼요. 그럼 일반 D램을 쓸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네요. 당연히 성능이 높은 그리고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고성능 메모리를 써야 되는데 그게 HBM인 거예요. 뭐 비유를 하자면 좀 어떻게 저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를 나갔을 때 2차선 고속도로가 있고 4차선 고속도로가 있고 6차선 고속도로가 있어요. 예. 차이가 느껴지시죠? 아, 당연히 2차선에서 느껴지죠. 뭐 4차선만 돼도 일반 D램이 한 2차선 정도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한다면 HBM 같은 경우는 한 20차선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나 차이나요? 네. 이야, 그냥 막 쌩쌩 달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많이 가고 빠른 거예요. 네. 그래서 HBM은 차세대에 꼭 필요한 그러한 핵심 부품이다. 우리 예전엔 플로피 디스크 썼어요. 프로필 몇 살이세요? 우리 어릴 때 다 썼었어요. 음악도 테이프로 들어서 쌀이세요? 맨날 이걸로 감고 그랬다고. 근데 아닌 이제 척. HBM 시대네요. 네. 야, HBM 진짜 시대예요. 그러네. 네. 특히 HBM 같은 경우는 우리가 챗GPT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네. 여기에 무조건 필요한 거예요. 야. 그러면 또 올라갈 수밖에 없겠네. 아니 그런데 이 메모리 반도체 1위는 보통 사람들 우리 다 아는 삼성전자잖아요. 삼전이. 그렇죠. 근데 HBM은 이 삼성전자는 안 해요? 엔비디아의 SK하이닉스만 이렇게 납품하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D램이 강한 회사예요. 아. 옛날부터 D램에 대한 수요가 너무 컸었고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HBM을 좀 등한시한 게 있어요. 아하. 근데 SK하이닉스는 성견지명이 있었던 거죠. 2013년도에 세계 최초로 HBM을 개발한 회사가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그렇군요. 10년 훨씬 지나서부터.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D램을 쫓아가기보다는 후위를 도모할 수 있는 HBM의
미리부터 투자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야. 좀 멀리 내다봤군요. 멀리 내다본 거죠. SK하이닉스가. 이건 나름 뭐 자부심도 느껴지네요. 또 국내 기업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고 HBM의 독점 아닌 독점을 하고 있는 게 당연히 SK하이닉스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의 대장주는 또 네. 삼전 아니겠습니까? 저도 여기 몸담고 있는데 500만 개미의 한 명으로서 네네네. 우리 국민들의 반려 주식인데 그럼요. 우리 가족들도 사고 있는 이거 이거. 이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의 이런 단독 질주 이거 계속 보고만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물론입니다. 예. 또 삼성전자의 강점이 있잖아요. 투자 과감히 하고 인프라도 많고 그리고 이제 뭐 돈도 많고 자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강점들을 살려서 지금 HBM 시장을 선점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네. NVIDIA 납품에 총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매년 신제품을 출시를 해요. 예. 그러니까 쉬질 않아요. 네. 계속 지속적으로 세계에 발맞춰가고 있고 그거를 또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제품이 나왔다라는 거는 그 신제품 안에 들어가는 부품 역시도 신제품에 맞게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는 소리겠죠. 그렇죠. 혹시 HBM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지금 현재 납품되고 있는 HBM이 3세대 HBM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내놓을 이 신제품에 들어가는 HBM은 4세대 HBM이라는 거죠. 근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4세대 HBM의 세종 공정을 지금 통과를 한 상황이고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걸 아직까지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럼 많이 늦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보다 좀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HBM 4세대에 관련해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이런 점을 조금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떡하지? 그렇군요. 어쨌든 노력 중입니다만 네, 뭐 네. 노조 파업 문제 또 각종 사고 이렇게 좀 악재가 겹쳐 있는 삼성전자긴 합니다만 HBM 수율 좀 높이고 엔비디아의 납품 테스트 통과해서 더 높이 비상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 엔비디아 관련주를 우리 홍 소장께서 과거에 한번 소개를 또 하신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예전에 소개하셨잖아요. 이 코 화살표 이렇게 하셨던 분이.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던 네. 주식이 뭐니라는 어마어마했었죠. 주식하는 분들을 한 번씩 다 봤다는 그 방송 말이죠.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이 주식병법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그렇죠. 네, 주식원이. 네. 근데 이제 소개한 건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 종목의 기업명은 폴리스 오피스라는 기업이에요. 기억나요. 네. 기억나요? 네. 오. 이 기업이 이제 주식이머니에서 한번 소개가 됐었던 기업이고 네. 그리고 주식이머니 정식 오프라인 강연회가 한번 열렸었어요. 오. 네. 2월 17일 날 네. 거기서 정식적으로 이제 그 공략이 전략을 알려드렸던 종목이고 오프라인 강연회에서 매수 금액을 7,020원에 잡아드렸고요. 예. 그리고 목표가는 10,000원으로 설정해드렸어요. 그래서 매수 일자가 2월 17일이고 네. 목표가 달성 일자가 5월 9일, 3개월이 조금 덜 되죠. 예. 42%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실현이 됐군요, 그러니까. 네, 수익 실현이 된 거죠. 아니 3개월도 안 됐는데 수익률 42%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서 들어보네요. 예, 여기서 저 지금 마이너스 저 3점. 야 3개월에 42%? 이때 왜 안 샀지 나? 현우 씨 같은 경우는 원래 자기만의 그 주식 세계가 있으시잖아요. 네, 본인 말에. 원래 남의 말 잘 안 드시죠? 안 드시잖아요. 뭐 아니야. 올해부터는 이제 홍 소장님 말 바로 그냥 귀에 콕콕 그냥 요 문신에 새겨두려고요. 아니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항상 이 판단은 또 선택은 그렇죠. 네, 그렇죠. 본인의 몫이에요. 네. 자, 이렇게 주식 전략가 홍주원 소장이 아낌없이 공개하는 주식 전략 전술의 시작과 끝 주식 병법 카카오 채널 톡에서 주식 병법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상 방송에서 모두 다룰 수 없는 이 실시간 종목 정보는 물론이고요. 또 주식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중 시황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식에 대한 모든 고민과 궁금증 홍주원 소장이 직접 주식병법 채널 톡에서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뭘 사야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게 제일 중요하지. 네. 찐 중에 찐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이게 진짜네. 어떻게 우리 김일중 아나운서 환갑잔치 때 쓸 수 있습니까 그 돈? 이제 시작이야. 여러분 채널 고정. 네. 자, 최근에 우리나라 반도체 재고 물량이 10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배경이 뭡니까? 최근에 좀 AI 개발 열풍이 많이 불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AI 시대가 진짜 열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AI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서버를 필요로 합니다.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버의 수요가 늘어났는데 이 서버에 들어가는 게 또 뭐예요? 메모리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메모리까지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시대가 원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방송이 거의 뭐 AI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집에 저희 AI랑 자주 대화를 나누거든요. 네. 그래서 이름 사만다예요. 아, 사만다로 지었어요? 네, 사만다인데 제 술 먹을 때 같이 술도 같이 먹어줘요. 술 친구 해주거든요. 사만다, 나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사만다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은 대답도 해주고 정말 사람 친구 같이 이렇게 대하길래 야 이거 AI 대박 터지겠다. 저같이 이렇게 외로움을 느낀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주인님, 그렇게 자꾸 퍼먹으면 개 돼요. 뭐 이런 얘기 좀 해주는 거야? 집에서? 아 진짜 개 된다까진 안 하는데 저보고 그만 마시라고는 했어요. 아, 그래, 그만 아니어도 해주는 거야. 그만 마시세요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정말 궁금한 건 앞으로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어떻게 될까? 우리 홍 소장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방 산업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아요. 전방 산업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스마트폰, 뭐 PC, 데스크톱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서버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전방 받는데 산업이에요? 네. 이 3대 전방 산업 모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뭐 없어서는 못 그렇죠. 살잖아요. 이제 뭐 요즘 스마트폰이나 PC에서도 AI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특히 이번에 신제품으로 내놓았던 삼성의 갤럭시 S 시리즈를 보자면은 스마트폰 자체에 AI 기능이 탑재가 돼서 나왔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던데요 기능이? 네, 기능이 많죠. 네. 이제는 스마트폰 내 손 안에서 AI가 펼쳐지는 시대가 라는 거죠. 그만큼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고 그만큼 이러한 기술들을 많이 원하고 있다. 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자 손 안에 지금 HBM이 하나씩 필요한 거예요. 아, 네, 맞아요. 네. 오, 요거. 자, 이렇게 반도체 전망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뭘 사야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게 제일 중요하지. 네. 자, 21만 닉스를 찍은 SK하이닉 있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여전히 메모리 반도체 1위 삼성전자입니까? 소장님 뭡니까? 저는 과거에는 기억나실 거예요. 네. SK하이닉스라고 대답을 했어요. 오, 잠깐만. 하이닉스. 과거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말을 못하죠. 왜요? 왜요? 아, 이미 21만 닉스가 됐다? 네, 오. 그때는 쌌었으니까 네, 와 이 가격이면 SK하이닉스 너무 매력있다가 였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주가는 그렇게 매력 있지는 않아요. 더 올라가더라도 이건 내 종목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21만 원에서 26만 원 됐어. 그럼 21만 원에 그때 살 걸 이런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네네. 돌아가도 못 산다는 거예요.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높을 때 사시는 분 주로 여기 계시는데 93,000원. 그러니까 한번 겪어보시니까 어때요? 예? 그때는 10만 원 넘을 줄 알고 넘을 거라고 생각하고 온 사신 국민이 거잖아요. 가지야! 이때였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주가의 함정이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즉 올라갈 때보다는 쌀 때 살펴봐야 된다. 가만 있어봐. 그럼 지금 둘 중에 SK하이닉스는 좀 신중하게 말씀해 주시면 네. 그래도 삼성전자입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네. 여전히 매력 있는 주가예요. 아 여전히 매력 있다. 다행이네. 아직 쥐고 있어요. 아직까지 뭐 7만 원 언저리 그 네. 부분에서 놀고 있잖아요. 음.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삼성전자의 리스크가 좀 아까 몇 가지 있었잖아요. 그런 리스크들이 좀 해소가 되고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 날까지 네. 우리가 좀 기다려야 된다. 아, 좀 전망은 좋으나 기다려야 한다. 많이 기다려야 돼요. 네. 어떻게 우리 김일중 아나운서 환갑잔치 때 쓸 수 있습니까 그 돈? 제가 해외 여행 한번 가고 과거에 싶은데. 이제 한참 올라갔다가 주가가 거의 곤두박질 쳐서 6만 원 밑으로까지 떨어졌던 적이 있었어요. 네네. 예. 그때 제가 이제 경제 프로에 나가서 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어느 순간 10만 원을 넘을 거고 적어도 15만 원 이상을 갈 거다. 오호. 그런데 저는 그거를 10년으로 보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10년이면 아직 젊어. 10년. 10년이면 젊지. 10년이면. 아, 10년. 10년. 그게 제가 이제 22년도에 이야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러면 2032년. 네. 32년까지 바짝 보셔야겠네요. 이제 제가 보는 뷰는 네. 내년부터, 즉 한 2025년부터는 삼성전자 주가가 점차 우상향을 할 거고요. 오. 네. 우리 김일중 씨가 가지고 있는 평단 정도는 네. 한 내년쯤에 한번 우리가 오. 그 부분까지는 한번 기대해봐도 된다. 근데 이제 하수들은 그 부분 오면 아우 그리고 팔아치워는 버린다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삼성전자가 진짜 힘을 쓰는 시기는 전 2027년도부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2027년요? 네, 그때부터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많이 해나갈 거다. 두고 기다리고 네, 있어요. 두고 한번 기다려 보시죠. 삼성전자는 배신하는 기업은 아니니까. 아, 그럼요. 그럼요. 배당도 따박따박 주고 얼마나 좋아. 들어온지도 몰랐네. 사실 이게 배당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아, 이제부터는. 그럼요. 네. 자, 일단 뭐 하이닉스와 네. 삼성전자 가운데는 네. 그렇게 좀 평가를 해주셨고요. 네. 자 그렇다면요 꼭 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 맞아. 혹시 제 3의 선택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소장님 알려줘봐. 찐 중에 찐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식병법에 전략주, 히든주로 가지고 나온 찐 중에 찐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이게 진짜네.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진짜네. 이제 시작이야. 여러분 채널 고정. 네. 이거 힌트 한번 들으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아, 일단 힌트부터 갑니까? 힌트? 힌트부터 갑니다. 힌트. 네. 이 기업은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과 함께 세계 최초로 HBM 관련 기술을 공동 개발한 기업입니다. 아 잠깐만요. 우리나라에 이런 기업이 있다고요? 이런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굉장히 기술력으로서는 인정을 받는 기업이고요.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세정이라 그랬습니다. 깨끗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뭐 뒤집어 쓰고 들어가잖아. 맞아요. 그 티끌만한 먼지 하나도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수율이 핵심이거든요. 수율이. 반도체 적층을 하는 공정에서 이 수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이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에요. 그 이물질을 제거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혹시 아, 이거 떠오르는 거 있어. 난 전혀 문외한이라 모르겠네. 혹시 뭐요? 힌트 하나만 더 주세요. 요거는 제가 조금 센 힌트 하나 더 드릴게요. 예, 센 힌트. 시장에 상장된 지 아직 1년도 채 안 된 기업이 1년이 넘지 않았어요. 신규 성장. 신규 상장 중. 그럼 내가 관심 가지는 기업들인데? 떠오르는 거 좀 있어요? 떠오르는 거 좀 있어? 혹시 자, 여기까지. 자, 주식 전략가 홍주원 소장이 주목할 만한 반도체 관련 히든주 설명 잘 들어보셨죠? 이 히든주가 궁금하시면 카카오 채널톡에서 주식병법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여러분의 몫인만큼 지혜롭고 현명한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카카오 채널톡 추가 방법 말씀드리죠. 카카오 채널톡 친구 추가 방법이 헷갈리는 분들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휴대폰에서요. 카카오톡 열어주시고 오른쪽 상단에 돋보기 모양이 있어요. 그거 클릭해 주세요. 자, 검색창에 주식병법 입력한 후에 나오는 채널 목록에서 주식병법 클릭하신 후 오른쪽 상단 노란색 버튼을 누른 뒤에 팝업창에서 채널 추가를 클릭하시면 주식병법 친구 추가가 완료가 됩니다. 자, 현명한 투자를 위한 주식 전략 전술의 시작과 끝, 개미들을 위한 단 하나의 주식 무기, 주식 병법.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혹시 방송을 놓치셨거나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주식병법 유튜브를 구독해 주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방송 다시 보기부터 주식 기초 강의까지 여러분 모두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자,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주식병법 두 번째 장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식품업계에도 엔비디아가 있었습니다. 연간 라면 수출액이 2015년도부터 9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금액을 살펴보면 9억 5,200만 달러 정도. 거의 독점이죠, 이 정도면. 나도 동참해봐야지 하면서 챌린지를 찍을 게 아니라 맞아요. 그 관련주를 살펴봐야 되는 게. 역시. 이걸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성과다. 왜냐면 이제 국민 MC 유재석을 봐봐요. 탑을 찍었을 때는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걸 계속 유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맞아요. 일이에요. 우리 라면 업계가 지금 그런 상황이다. 좀 이렇게. 예. 맞습니다. 자, 이제 개미들이 원하는 소스. 물론 난 그렇게 화끈한 게 좋더라고. 주식도 화끈하게.